네, 그러면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세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주제는 OT 보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안랩의 황재훈 부장님을 모시고 OT, ICS 보안 이슈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안랩의 황재훈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랩의 황재훈입니다. 네, 저는 안랩에서 지금까지 15년 이상 보안에만 열심히 저희가 연구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OT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OT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고객분들께 설명드리고 또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가 이제 저희 이번 컨퍼런스의 이제 주제인데, 스마트 제조 혁신 구현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이잖아요. 예. 뭐 IT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에서는 이제 보안은 예전부터 이슈가 되었고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이제 인지가 되어 왔는데, 제조 쪽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혁신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 어쨌든 그쪽에 OT나 뭐 IT, 그 디지털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이 이제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반면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OT 보안 관련돼서 이제 몇몇 고객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OT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가동을 멈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패치나 업데이트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설비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설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윈도우 9나 XP 같은 그런 운영체제를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악성 코드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상황들, 보안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OT 보안들을 많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한 부분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자이크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맞추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최근에 OT 보안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 위주로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 안랩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OT 보안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면서 주제 발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이제 OT, ICS 보안 위협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목차는 먼저 이제 OT, ICS 보안의 주요 보안 위협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고려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OT, ICS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라고 하시면 모두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위키백과에서는 설계 및 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국내 선두 기업인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이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되는 공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 있는 설비나 어떤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요. 그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통해서 특정 시스템에 모아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자동화를 하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환경을 최적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노동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근로 환경의 안전성, 최근에 중대재해산업재해법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적으로 되는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기술이 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이제 전파하고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는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9가지 핵심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나 IIoT나 아니면 CPS나 빅데이터, 5G 같은 핵심 기술들을 스마트 제조 공장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의 5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 생산자원, 그러니까 4M1E라는 생산자원의 디지털화를 시키고요. 또 지능화와 그리고 통합, 그리고 엔지니어링 지식의 창출, 스마트 시스템과의 연결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기술은 ICT 기술과 데이터 관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통신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 IT 환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근간에 깔려 있는 필수 기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안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상 누각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이 스마트 팩토리 보안과 관련된 사고들이 해마다 점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많이 뉴스에서 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대규모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이 하나의 큰 틀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특정 타겟을 겨냥한 제어 설비의 명령이나 설정을 변조하는 그런 공격들이 또 하나의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해마다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일본의 혼다 자동차의 글로벌 공장이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글로벌 공장의 생산 중단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미국의 수처리 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상수도 정화 시설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깨끗한 상수도 물을 독극물로 오염시키려는 그런 테러 시도까지 있었던 게 어떤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고가 해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 중에 제조 분야에서 보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랜섬웨어 공격도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도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OT 환경이 특성상 아직도 윈도우 95나 노후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대비가 취약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OT RCS 환경의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 기술과 데이터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OT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커넥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망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보안 위협들이 OT망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OT망의 취약한 보안 현실과 OT망 특성을 반영한 위협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안 위협 포인트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장표에서 IT망에서 OT망으로의 먼저는 불완전한 원격 접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가되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이더라도 OT망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인가되지 않은 USB나 노트북을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악성 코드가 내부망에 바로 전파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발생한 TSMC,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USB를 통해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공장 내부에 퍼져서 반도체 공장이 이제 멈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망의 보안 패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윈도우 패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받게 되지만 대부분 이제 폐쇄망이기 때문에 보안 패치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를 또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패치를 했다가 패치에 문제가 생겨서 공장의 설비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받고 한 달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면 그 패치를 다시 이제 설비에 반영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패치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장비도 윈도우 95나 2000 같은 그런 굉장히 노후화된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해서 보안 패치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어떠한 경우더라도 안으로 악성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쉽게 이제 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망 특성상 그 SMB나 FTP 같은 원격 전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웜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쫙 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용성 때문에 내부에 악성 코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 그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그런 현실이 OT망의 어떤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 OT라는 말 자체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어떤 운영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핵심은 밑에 있는 그런 공장 설비들, PLC나 아니면 뭐 펌프나 액추에이터 같은 어떤 그런 설비들의 동작인데, 그런 설비들의 동작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설비의 제어 명령이나 설정 같은 것들이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공장을 굉장히 오래 돌리다 보니까 내부에 운영되고 있는 설비나 이런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가시성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OT망의 여러 가지 보안 위협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가장 심각한 그런 공격들,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는 IT망에 있는 사용자가 스피어 피싱 같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일이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악성 코드를 갖고 오게 되었을 때 사실 IT망이든 OT망이든 DMZ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OT망의 DMZ 구간에 있는 RTDB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되고, 또 그 OT DMZ를 통해서 OT 내부망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로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 OT 내부망의 장비와
그다음에 IT망, 인터넷망에 있는 공격자가 연결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공격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미국의 그 수처리 시설 같은 해킹 같은 경우에는 외부망에 있는 해커가 내부망에 있는 HMI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그 재택근무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제로 공장 설비의 아이콘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내부 이제 관리자한테 발각이 되어서 공격이 멈췄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IT망과 OT망이 연결이 되어서 공격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최근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렸던 OT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은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인들, 특히 친지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그 보험 관련 상담을 많이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고, 사실 저도 많이 귀가 얇아서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보장 분석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손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암보험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받고 나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굳이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싶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하다 보면 저희 가족 중에서도 어쩌다가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보험만큼 고맙고 또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가 보험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OT 보안과 관련돼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가 날 것 같지도 않지만 굳이 보안 장비를 사야 되나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공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어떤 피해나 어떤 그런 손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배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그 스마트 팩토리 보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먼저는 시스템 관점,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관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만나본 고객들 중에는 그럼 OT 보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이를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4월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개정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이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OT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 관련되어서는 9개 분야의 50개 항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관리적인 대응 방안과 물리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통한 기술적인 대응 방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표에 잠깐 옆에 이제 표시를 한 것처럼 패치 관리나 아니면 망분리나 방화벽이나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IT망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OT망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OT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망과 다른 특별한 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이 필수 요소인데, 그럼 정보통신을 OT망에서 잘 하려고 하면 OT 설비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계속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OT에 대한 보안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 설비별로 아니면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산업용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굉장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OT 보안의 동향과 그다음에 고려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 안랩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안랩 같은 경우에는 그 OT 환경의 보안 위협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사실 이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 환경에 맞는 어떤 보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 이제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는 AI 분석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저희 안랩이 같은 패밀리가 되었고요. 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OT 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용 프로토콜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작년 7월에 저희 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OT 보안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서 고객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보안을 제공하는 것들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인지 좀 더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안랩의 OT 보안 솔루션 프레임워크는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엔드포인트, 시스템과 관련된 엔드포인트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영역 그리고 산업용 그 보안 프로토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나우녹스와 같이 합쳐진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지금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 프레임워크에 이제 하나씩 꼭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악성 코드 탐지와 매체 제어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랩 EPS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국내외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같은 다양한 이제 대형 제조 생산 공장에 사용되고 있고요. 안랩의 대표적인 엔드포인트 OT 보안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인가된 프로세스와 매체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서 사용하는 락다운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허용되지 않은 악성 코드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 없이 저희가 차단을 곧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가되지 않은 그런 USB 같은 매체도 저희가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OT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균일하게 거의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동일하고 변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차단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이라서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이제 윈도우 XP부터 지원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라이트하게 경량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하도 굉장히 적게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은 저희가 이제 USB나 이런 이동형 매체에 넣어서 쓸 수 있는 비상주형 안티바이러스 제품인 엑스캐너를 통해서 휴대용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된 그런 시스템의 검사와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OT 보안 사고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나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T용 랜섬웨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에도 IT망에서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OT망에서도 이제 걸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PT 공격 형태의 이런 고도화된 랜섬웨어를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샌드박싱 형식으로 동적 검사를 하는 MDS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표의 이제 구성도를 보시는 것처럼 OT망 트래픽을 이제 미러링해서 악성 파일을 분석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관리자에게 알림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곳에도 많이 설치되다 보면 지금 장표에 있는 표나 아니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들을 많이 탐지를 해서 줄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DS는 작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해서 사실 이제 랜섬웨어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참고를 하셔도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위협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 이제 방화벽이나 UTM 제품인데, 저희 안랩의 트러스트 가드라는 제품이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뭐 악성 코드나 아니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취약점 공격 트래픽 같은 것들도 저희가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우녹스의 산업용 프로토콜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OT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위협들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OT망에서 IT망과의 어떤 경계 보안 같은 것들을 저희 트러스트 가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여러 대형 공장에서도 구축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저희가 그 OT ICS 프로토콜에 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몇 번 언급드렸지만 작년 7월 안랩과 한 패밀리가 된 그 나우녹스의 세레브로 DP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 장표를 말씀드리는데요. 산업용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퍼듀 모델의 레벨 2나 같은 이제 제어망이나 아니면 레벨 3 같은 생산망에서 네트워크 미러 모드로 설치가 되어서 실제 이제 그 트래픽을 보면서 어떤 제어 명령의 로직들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제어 명령을 잘못 내리거나 아니면 제어 명령이 해커에 의해서 조작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사용자가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뭐 다양한 어떤 제조 공장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OT 환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리적 단방향 데이터 전송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우녹스의 세레브로 DD라는 솔루션인데요. 데이터 다이오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OT 환경에는 함부로 이제 인터넷에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OT 환경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외부의 IT 환경으로 데이터만 빼어내서 이제 분석하고 또 뭐 이제 수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OT망의 데이터를 IT망으로 안전하게 옮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OT 환경에 좀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데이터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실 악성 코드나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랩의 V3 엔진이 TS 엔진을 적용해서 좀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다수의 발전소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공공기관, 제조 공장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실 해가 지날수록 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하는 액션이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비유로 드린 것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OT 보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이제 일터인 어떤 기업의 안전과 어떻게 보면 산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국민의 그런 안전까지도 저희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OT 보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의 오늘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얘기를 드렸지만 짧은 시간 또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안랩 황재훈 부장님의 OT, ICS 보안 이슈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발표를 잘 들어봤고요, 부장님. 네. 보안을 이제 보험에 비유한 건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제조에서의 이제 보안 사고는 솔직히 치명적이거든요. 예, 뭐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한두 시간에 솔직히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이 서버리면 거기에 이제 생산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조부 쪽에서의 이제 보안 이제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보안은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이제 핵심 내용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안에 대해서는 10번 강조를 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저희가 안 갈 수 없는 그런 현실, 또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야 될 때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 거의 대다수의 공장들이, 사실 90%가 넘는 공장들이 중소형 공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보안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실 때 저희 안랩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키사나 이런 국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의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보안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어떤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일까라고 그 부분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보안 요소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랩 황재훈 부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